1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 후폭풍에 휘말린 검찰이 오늘 여성 1호 검사장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조희진 단장은 피해를 전수조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터져나온 지 이틀 만의 일입니다. 검찰이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조사단은 여성 검사장 1호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도 여성 부장검사로 임명키로 했습니다. 조사단은 10명 안팎 규모로 꾸려질 계획입니다. 조희진 단장은 조사단을 모두 여자로만 구성하는 건 아니고 여성 정책이나 성폭력 분야 전문검사나 수사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 사건을 우선 조사하는 한편 전직 여성검사들이 폭로한 성추행 의혹 사건, 나아가 여성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관련 제보를 받아 검찰 내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 사태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조 단장은 피해 사례들이 범죄 구성 요건을 갖췄다면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검찰을 떠났지만 성폭력 사건이니만큼 강제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와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검찰 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관련 제도와 검찰 조직문화 개혁으로 이어질지 소나기만 피하고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상황을 보고했고 우 전 수석은 거기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조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변은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성 방침을 밝힌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기구에 법원 외부 인사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의 투명성과 내실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겁니다. 조사 대상에는 이전 추가조사위가 열어보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그리고 암호가 걸려 열어보지 못한 760개 파일을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소유 PC를 대법원장이 임명한 조사위원회가 열어보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민변 주장입니다. 민변은 또 키워드 검색 등 조사 방법과 범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조사위가 판사 블랙리스트만을 염두에 두고 성향, 동향,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키워드만 가지고 검색했는데도 우병우 재판 관여라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 확인된 만큼 검색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격적인 조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희들은 반드시 국정원, 청와대, BH 이런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나오는 파일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내일 취임합니다. 사법부 3차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기구와 안철상 대법관의 법원행정처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의 방첨권 공개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큰 만큼 많은 시민들이 몰려 경쟁률이 6.6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 정문.
평소와 달리 사람들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당첨권 공개 추첨에 응모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아침부터 법원을 찾은 겁니다. 이재용 씨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또 사회적으로 또 유명하신 분이 가니까. 이재용 부회장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312호 법정은 전체 105석의 중법정입니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자나 취재진 등을 제외한 일반인 배정 좌석은 모두 32석입니다. 이 32석 추첨에 총 209명이 응모, 추첨 경쟁률은 6.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첨권 추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참관하시는 분들께서는 호명하는 번호를 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들에게는 결과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지만 상당수 응모자들은 현장에서 추첨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6에서 7명 가운데 1명꼴 당첨, 떨어진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당첨권은 재판 당일인 다음 달 5일 오후 1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6번 출입구와 바로 이곳에서 배부됩니다. 좌석은 임의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항소심 선고까지 이제 닷새. 사실상 그룹 총수의 사실심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삼성은 그룹 전체가 긴장 속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솔직히 모르잖아요, 어떻게 나올지는. 그런데 저희가 법리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지난해 2월 기소해서 1심 징역 5년 판결을 거쳐 쉼없이 달려온 11개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법원과 검찰, 재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됐던 아프리카TV 별풍선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 100만 원으로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별풍선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별풍선이라는 단어는 뭐 듣기는 들어봤는데 별풍선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이 개인 방송 BJ들에게 선물하는 일종의 후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들은 이 별풍선을 한 개당 부가세 포함해서 110원에 살 수가 있는데요. 이 산 별풍선을 개인 방송 BJ들에게 선물을 하면 BJ들은 이거를 현금화해서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별풍선 이게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건가요? 선물 받은 별풍선은 BJ들이 현금으로 수익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현금으로 수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TV가 BJ들과 일종의 수수료 수익 분배 구조에 따라서 수수료를 떼가게 됩니다. 네. 뭐 자기들끼리 잘 노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그래서? 네, 별풍선은 이거를 사실상 나중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BJ들이 별풍선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좀 더 폭력적인 방송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돈이 되니까 저렇게 할 텐데 뭐 하루에 얼마까지 개인이 별풍선을 쏠 수가 있나요? 아프리카 TV 방송의 경우 1일 충전 한도는 없고요. 1일 후원 한도는 3천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3천만 원까지 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엄청난데 실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별풍선을 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기는? 네, 실제로 많은 별풍선을 쏘아서 이게 인터넷에 일종의 인증샷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별풍선을 선물하기 위해서 돈을 훔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 왜 이렇게 저 별풍선을 쏘는 건가요? 이렇게 뭐 돈을 훔쳐서까지? 자신이 좀 더 특별한 그런 팬으로서 남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작용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별풍선이 지급되는 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이 방송에서 아무래도 BJ는 좀 시청자들로부터 더 많은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을 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모두에 잠깐 언급했는데 그래서 방통위가 내놓은 대책 뭐 어떤 건가요? 네, 방통위는 이번에
인터넷 방송 과다 결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결제 한도액을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그리고 미성년자가 결제할 경우에는 경고 안내문을 띄우고, 그리고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도 조금 이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문재인 변호사 법무법인의 변호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법제처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25년간 노동인권 변호사로 일했던 김혜숙 법제처장 얘기인데요. 로투데이 인터뷰. 오늘은 김혜숙 법제처장을 만나 공무원으로 보낸 지난 8개월과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온화하면서도 강단 있어 보이는 얼굴, 여성으로는 역대 2번째 문재인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발탁된 김혜숙 법제처장입니다. 노동인권 변호사에서 국가법령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으로 보낸 지난 8개월의 소회부터 물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처음 해보는 거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른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눈에 보여요. 1967년생, 스스로를 포항 가스나라고 부르는 김혜숙 법제처장.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법대를 가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변호사가 된 것도 한결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랬고요.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려서부터 쭉 보아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려면 법률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구로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 상담을 했고 연수원을 수료할 때도 판검사는 전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사실 법원이나 검찰로 가게 되면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자유업이잖아요. 찾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노동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학교를 다니며 데모를 안 하고 사시 준비를 한 부채의식도 컸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된 후 김혜숙 변호사는 무작정 부산으로 문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92년 그의 나이 겨우 25살 때 일입니다. 노동 변호사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혼자 개업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을 배우면서 그러나 기대했던 문재인 변호사는 별다른 걸 가르쳐주지 않았고 김혜숙 변호사는 변호사 첫 해 맡은 사건에서 전부 패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때 자신이 패소했던 재판들을 반면 교사 삼아 이를 악물고 공부. 이듬해인 93년 김혜숙 변호사는 수임 사건 전부 승소, 단 한 건도 지지 않는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해고 사건이었습니다. 징계 절차상에 하자나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과중했다라는 점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노동인권 변호사로 만 25년, 김 처장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얼굴 흉터 장애 등급 판정이 성별로 달라 남성이 오히려 장애 등급 판정에서 역차별받는 사건에서의 승소를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꼽았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바뀝니다. 그래서 얼굴에 생긴 흉터를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으로 바뀌는. 법제처장으로 해온 일 중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차별시정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화재보험법에 동일한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느낀 생각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인데도 연동돼서 고쳐지지 못하고 산재되어 있는 법령들이 많겠다. 그런 차별 법령들을 다 찾아내 모두 손보겠다는 게 김혜숙 법제처장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 여성, 노동 등 관련 법령 전수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별적인 법령을 정비하는 것, 그래서 국민들이 현실에서 바뀌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목표로 삼. 인터뷰 말미, 슬쩍 문재인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묻자 정색을 하고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법조인입니다.
경청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의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굉장히 경청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에 맞서 법원에서 싸웠던 노동인권 변호사에서 이제는 차별법령을 몽땅 손보겠다는 김혜숙 법제처장. 인터뷰 내내 김혜숙 법제처장이 가장 많이 떠올린 단어는 사회적 약자, 차별 이런 단어들입니다. 인권 변호사에서 공무원으로 발딛고 있는 곳은 달라졌지만 지향하는 바가 달라진 게 없는 김혜숙 법제처장의 법제처가 어떤 행보와 성과를 낼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한 서지영 검사가 오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저는 대한민국 검사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만 제 피해를 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기부터 시작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KT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 KT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일부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 이어 대양주 한인회 총연합회 등 해외 거주 국민들이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헌법 개정 등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투표권자를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사람으로만 규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수부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